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울지방 변호사의 제가 유튜브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서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이제 각방 부부예요.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식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각방 쓰는 부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어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부부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각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부부가 각방을 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꼭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을 쓴다는 것보다도 네. 서로의 뭐 습관이나 이런 게 달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일단 이제 또 타임 스케줄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잠꼬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맞으니까 쓰는 각방 쓰시면서 이제 서로 나는 이제 편하게 지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을 쓰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자, 그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보세요. 위기를 맞은 부부들 보면 아무래도 네. 각방을 쓰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혼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별거를 하거나 이제 각방을 쓰잖아요. 한 방을 쓰면서 뭐 같은 집에서 이혼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자, 한 방을 쓰면서 이혼하는 거랑 각방이나 별거를 하면서 이혼하는 거랑 어떤 게 다를까요? 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혼 소송까지 하면서 한 방 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은데,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각방을 쓴다고 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하는 대로 뭐 코골이, 생활 습관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각방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가 정말 나빠서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이제 외국인 남편이 있었거든요. 한국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이혼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혼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막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 기각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판사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방을 쓰고 있다. 네. 각방을 쓰니까 지금 이혼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각방만 가지고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 없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니까 이혼을 꼭 해야겠대. 왜요? 아내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닌대.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도 결혼 반지 안 끼는데요. 이렇게. 저도 안 낍니다. 그죠. 요즘에 네. 누가 끼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죠. 불편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기각시킨 저희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각방만 쓰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안 되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어떤 부부가 뭐 한 6년 이상 이제 각방을 쓰면서 말도 안 하는 거야. 완전 투명인간처럼 사는 거죠. 심지어는 밥도 이제 따로따로 방에서 먹고, 잠도 물론 따로 자고. 근데 부득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자녀 문제라든지. 그럴 때는 문자나 톡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봐요.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네. 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별거보다 더 심하죠. 더 가혹한 거죠.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가 있어야 되느니까 말도 하기 싫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혼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의 각방 생활은 이혼의 사유가 이혼의 하나에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전 단계가 될 수 있다. 이혼의 단계가 각방을 오래 쓰면 사이가 나빠서 어떻게 돼? 별거를 하겠죠. 그렇죠. 너무 이제 싫으니까. 그렇죠. 또 별거가 오래되면 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각방, 별거, 이혼 이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 입을 넣고 있어도 외로운 부부. 이 현실인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애틋한 거야.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이제 집에 보내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부부가 그렇게 애틋한 사랑, 절절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아내가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그 친구들 앞에서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인기 부부다. 나 남편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친구가 아니야, 나는 남편만 보면 치가 떨려. 이렇게 그런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사이가 나쁘냐 좋으냐 따라서 각방을 써도 사이가 좋으면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기러기 부부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아이도 뭐 학교 때문에 그런 부부가 오히려 애틋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도 있어서 반면에, 이것도 제가 실제로 예전에 어떤 아는 사건인데, 이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뭐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 재판 중인데 이 부분은 특이하게 한 집에 살아요. 보통 따로따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은 방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이혼 소송까지 하는데 같은 한 침대에서 자. 글쎄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녀들 눈치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너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뭐 억지로 뭐 이제 뭐 서로 등 돌리면서 자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팔로 막
때리고 발로 막 아내를 막 찬 거예요. 그래서 힘껏 차가지고 아내가 그냥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내가 막 크게 다쳤거든요. 근데 고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형법상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때리면 폭행죄고 상해죄죠. 근데 입증이 될까요? 진단서도 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 잠꼬대다. 내 잠버릇이 원래 이렇다.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다. 고의가 없다. 그 처벌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 아내가 얼마나 황당해. 그걸 또 무섭기도 하겠죠.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이가 나쁘거나 특히 이혼소송까지 하면 절대로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따로 있는 게 안전해요. 우리가 뉴스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끔찍한 사건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나쁘다. 그럴 경우에는 한 집에 있거나 그러면 위험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밥에 반찬에 독약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약 타고 막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은 아예 떨어져 있는 게 나아요. 본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서는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이혼하라고 하면은 잠깐 떨어져 있으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접근금지 결정을 많이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사례가 있었죠? 어떤 사례였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네. 10년 동안 각방을 쓴 부부인데요. 네. 결국엔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자녀의 반대로 이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각방이 이혼 사유로 충분한가요?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자, 일단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죠. 되죠. 근데 10년 전 외도다. 10년 전 외도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너무 오래 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로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6개월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딱 뒀을까요? 법에. 최근에 일어난 시점 기준으로 빨리 청구하라는 거죠. 왜 늦게 청구하면 안 되나요? 너무 오래전 일은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소시효도 있고. 우리가 나쁜 범죄도 뭐 몇 년 지나면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는 10년이고 이제 형사는 다 달라요.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민사도 물론 5년짜리도 있고. 왜 시효를 왜 뒀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건 가지고 소송을 막 한다. 이 기간 제한을 소송을 막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송이 폭주하겠죠. 계속 소송을 하겠죠. 그리고 경찰도 뭐 10년 전, 20년 전 사건을 범인을 계속 잡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폭주가 되겠죠. 업무량 폭주. 좋아할 사람은 누구예요? 업무량 소송이 많아지면. 변호사? 사건이 10년 전, 20년 전, 100년, 뭐 50년 전 사건 가지고 계속 소송하니까. 시효를 없애야 되겠군요. 없을까요? 여기서. 농담이고. 변호사도 30년 전 사건입니다. 이걸 사실 어떻게 증거도 입증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도 이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업무량도 폭주하고, 또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 인권,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뭐 처벌할 수도 없고, 소송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 이혼 사건도. 남편이 20년 전에 바람 폈어요. 그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그럼 뭐 20년, 30년까지 다, 저희도 이제 뭐 사건 하면 뭐 30년 된 부부인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 다 저희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록이 한 100페이지 넘어가겠죠? 그걸 어떻게 다 입증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부부가 10년 전, 20년 전 일 가지고 싸우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했구나, 10년 전 일은. 그래서 이제 시효를 둔 거예요.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근데 왜 꼭 6개월이라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는 거죠. 소송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용서하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든지. 뭐 어떤 부부는 뭐 10년 전에 뭐 했고 20년 전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면 이 부부가 오히려 파탄이 되겠죠. 사이가 나빠져. 그래서 이 기간을 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됐다. 그럼 어떻게? 1년 전에 바람 폈으면 그러면 아예 못해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한 1년, 2년, 뭐 한 5년 전 거까지는 그게 이제 이 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은 안 되지만 6호 사유가 있죠, 우리가. 기타 혼인을 질서할 수 없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에 바람 폈는데 내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힘들었고 남편도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이랬으면 이게 또 혼인이 파탄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6개월 넘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법에서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쟁점이 뭐야? 각방. 각방도 10년 이상 썼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많죠. 10년 동안 아무래도 뭐 냉랭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도 플러스 10년 전 외도 플러스 10년 동안 각방 생활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또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각방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별거라는 거는 입증이 되죠. 뭐 주소도 따로 돼 있고 뭐 워낙 따로 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각방은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도 될까요? 그렇죠. 각방 쓰는 거를 그냥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더 간편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증거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대화를 하면 되겠죠. 뭐 남편한테 우리 각방 생활 10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혼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면 남편이 그래 뭐 근데 뭐 각방 10년 쓴 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가 반대한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홍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자녀가 반대하면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혼은 나와 상대방 간의 일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약간의 이제 망설임이 있겠지만 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꼭 네. 그걸 따라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자녀의 의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요즘에 자녀 진술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하는데, 근데 자녀가 대부분 예전에는 이제 반대를 많이 했죠. 요즘에는 어떻게, 저희 사무실에도 자녀분 같이 오시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좀 이혼 좀 시켜달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자녀들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냥 왜 그러고 살아요, 그냥 차라리 이혼하지, 이렇게 하는데, 간혹 이렇게 반드시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엄마가 이제 피해자면 아빠 편을 드는 경우 자녀들이 가끔 있어요. 예,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막 아들은 엄마 편, 딸은 아빠 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다. 앞만 봐도 엄마가 피해자고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녀는 또 아빠 편을 들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 아빠 편을 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학비나 뭐 유학비, 생활비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재산 문제 이런 경우일 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 받는 이게 또 도움 문제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또 회의를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재산 줄게 이렇게. 편 들어라. 내 편 들어 매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편을 딱 드리는 경우인데, 저는 그 자녀한테 좀 양심이 없다 이렇게 봐요. 누가 봐도 엄마가 피해자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돈 준다고 아빠 편 들고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자녀 좀 각성을 하고 불쌍한 엄마 편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자녀가 반대하면 무조건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녀를 설득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지 마세요. 그동안 이혼 안 한 것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산 거죠. 뭐 대학교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근데 지금 와서 또 계속해서 희생하라. 그럼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좀 인생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설령 자녀가 조금 동의 안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설득시키거나 자녀가 반대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인생은 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좀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닌 부부의 사랑과 평안을 위해서 끝으로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정말 너무 리얼해요. 지금 안 하죠? 네, 지금 안 하죠. 현실은 더 사랑과 전쟁보다 더 그런 드라마 같은 얘기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요? 완전히 끝내는 게 그렇죠. 정리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발 배우자를 좀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를 불행하게 하면 결국 그 불행이 자기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야 본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러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